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관리의 개요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게 안전관리의 정의입니다. 이 안전관리의 정의는 우리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얘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정의는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게 안전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과 재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이걸 우리 안전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비능률적인 요소인, 그럼 말이 좀 연결이 안 되니까요. 비능률적 요소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 또는 비능률적 요소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의 의미를 정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웹스터 사전에 의한 안전의 의미는, 안전은 상해, 손실, 감손, 위해 또는 위험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게 안전이다 라고 주장한 웹스터 사전에 의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 놔야 될 게 안전관리론에서요,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인리히의 안전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안전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그래서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안전은 사고 예방이다.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안전은 사고 예방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는 과학과 기술 체계를 안전에 도입하였으며,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인리히다. 즉 안전은 사고 예방이고요. 이 사고 예방은
물리적인 환경과 기계, 이게 앞으로 우리 배울 불완전한 상태고요. 인간은 불완전한 행동이랍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의 관계를 잘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라고 안전을 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인리히라고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뭐 버크호퍼라는 사람도 안전론을 주장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인리히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놔줘야 될 게 합입니다. 하비의 안전론. 이 하비의 안전론은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합이라는 사람은 3E를 주장했습니다. 3E, 즉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E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은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죠. 엔지니어링의 E. 그 다음에 동료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동료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규제 또는 뭐 관리 또는 감독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관심 이런 말은 아니다라고 알아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료라는 것은 enforcement라고 얘기합니다. enforcement의 E. 그래서 우리가 합의의 안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교육, 2단계 기술, 3단계 enforcement. 그래서 합의가 주장한 안전론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E, 이 3E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3E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합의.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 정도부터 안전제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안전제일에 관계되는 우리가 유래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제일은요, US 스틸사 회장 게리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게리 회장이 주장했어요. 제1차 경제공황 시절에 이 게리라는 회장은 나중에 회사가 번창이 되어서 회장이 됐지만 이 안전제일을 부러지을 때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초기 방침은 회사의 경영 방침 중에 고치기 전에 초기 방침은요, 제1을 생산, 제1을 품질, 제3을 안전으로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게리 회장은 개선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이런 말이죠. 당연히 제1을 뭘로 했어요? 안전. 제2를 품질. 제3을 생산으로 경영 방침을 바꾸었더니만 꼭 알아놔줘야 될 거는 이
경영방침을 개선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첫째, 산업재해가 감소됩니다.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안 일어나니까 생산성도 정대됐다. 그래서 왜 안전관리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안전제의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US 스틸사 게리 회장이고요. 초기 방침과 개선 후 방침이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개선 후 방침은 제1을 안전으로 경영 방침으로 정했다. 그래서 안전 제1이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뜻이 상통되어지는 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산업안전의 이념입니다. 왜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왜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느냐. 첫째, 인도주의가 바탕이 된 인간 존중 때문이다. 즉, 안전관리를 잘하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재해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 존중 사상 때문에 안전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인간 존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 제1의 이념이다. 꼭 기억해 놔줘야 돼요. 안전 제1의 이념이 뭐냐? 인간 존중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업의 경제적 손실 예방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손실 예방이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경비 절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때 들어가는 예방 비용을 비교해 보면 이 두 개의 차이가 현격하게 아주 사고 처리 비용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처리 비용 차이가 경비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적게 든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관리를 하면 이와 같이 사람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위험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가느냐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생산성 향상 및 또 품질도 향상이 돼요. 또 안전관리를 잘하면 불량률도 감소합니다. 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면 대외 여론 개선으로 신뢰성이 향상이 됩니다. 신뢰성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겠죠. 그 우수한 인재들이 작업을 하니까 품질이 높아진다. 다 연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정진입니다. 이 사회복지의 정진은 경제성이
향상이 됐다라는 거죠. 경제성이 향상이 되다 보면 근로자 1인당 사망 보상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제성이 향상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에도 엄청나게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안전관리를 꼭 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산업안전의 이념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책임. 이 안전책임에는요, 사업주 책임이 있고 사업주 책임이 있고요. 이 사업주 책임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과실 플러스 무과실 책임을 다 집니다. 그래서 사업주 책임은 근로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던 근로자가 잘못하지 않아서 사고를 냈든 간에 책임을 질 사람은 사업주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근로자의 안전 책임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재해 예방에 관한 각종 조치에 협력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각종 정의를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안전사고가 뭐냐? 이 안전사고는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고의성이 없이. 고의로 낸 사고는 안전사고라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대지해야 되고요. 고의성이 없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행동. 이 불안전한 행동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적인 원인입니다. 불안전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전한 상태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적 원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선행되어, 즉 원인이 되어 이런 말입니다.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전사고는 반드시 고의성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야 되고요. 꼭 기억해놔야 될 게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도 안전사고라고 해요. 또는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건을 안전사고라 한다라고 여러분이 반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재해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재해는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이나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라는 것은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은 재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라는 것은 뭐냐? 산업재해라는 것은요,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광란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산업재해라고 얘기하면은요, 산업재해는 원인별 비중을 보면은
인적 원인이 약 88%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물적 원인이 불완전한 상태가 10%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약 2%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행동은 반복적인 안전교육으로, 불완전한 상태는 정비나 수리로, 이런 것들은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 하면 틀린 거예요. 2%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전사고라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고요. 재해도 마찬가지죠.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요 안전사고나 재해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는 100% 예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산업재해에서도 이 정의도 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산업재해의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이완되는 것까지, 즉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법상에서 우리가 산업재해는 인적 피해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라는 게 질병, 부상, 사망 이러는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산업재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고와 상해의 우리가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상해다라고 얘기하면 injury라고 이야기합니다. injury라고 얘기해서 이 상해는 인적 피해, 인명 피해만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초래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면 액시던트라고 그러죠. 액시던트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액시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해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 사고는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알아놔줘야 될 게 니어 액시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니어 액시던트라는 것은요, 무상해 사고라고 해요. 무상해 사고. 그래서 여기에는 아차 사고도 포함합니다. 사고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도 니어 액시던트입니다. 그래서 니어 액시던트는 정의를 얘기하면 사고는 일어났으나 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사고를 니어 액시던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고와 상해의 정의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니어 액시던트가 뭘 이야기하는가? 사고는 일어났으나 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즉 근로자가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거는 사고죠. 넘어지더라도 하나도 안 다치는 그런 것들을 니어 액시던트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